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내용도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 열어주세요. 네, 오늘의 증거 종목 장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장세 딱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지수는 대체적으로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종목별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 중심의 반등장이 진행이 됐고,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이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장인데요. 다음 주 시장을 좀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좀 썰렁하게 끝났습니다만 또 지수는 혼조권에서 마감이 되고 또 이런 가운데 수급도 대체적으로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죠. 시장의 방향 자체가 굉장히 엇갈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코스피 약밥선, 코스닥 강보합선. 그리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많이 엇박자가 났었죠. 일부 기관들은 샀습니다만 일부 기관은 매도했고 또 외국인들은 매도했고 개인들은 사는 수급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형태가 됐고요. 종목별로도 일부 종목 또 일부 섹터는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섹터는 다소 약화된, 다소 이제 부진하고 또 복잡했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반도체 관련주,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세 순환매와 그리고 일부 모멘텀에 의해서 반등세가 좀 나타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반등 흐름들도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선별적인 반등 장세도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일부 유리기판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의 반등 나타났습니다만 원전이라든가 또 일부 전력기 관련주는 하락하는 시장의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올라가는 종목이 좀 많이 보이니까 괜찮네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수익을 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세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이와 같은 관망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관망 장세가 진행되면서 지수가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나 종목군들의 순환 랠리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 자체가 악재가 나기보다는 호재가 좀 나오고 시장의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자신감 또 준비하는 그런 준비 작업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조금 엇갈렸지만 다음 주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주 키워드는 어떻게 꼽아주셨을지 바로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 주 단서로는 순환 대비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순환 랠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순환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급드렸듯이 그거를 우리가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순환 랠리를 대비한다라고 이게 이제 코멘트를 한 이유는 뭐냐면 네. 일단 단기간에 오른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은 조심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미 올랐다가 충분히 쉬었던 종목들 내지는 충분히 쉬었다가 재상승이 시작되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의 순환 랠리를 우리가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시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오른 종목을 쫓아가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주도주라고 말씀했던 조선주들도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굉장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순환 랠리를 대비하더라도 오른 종목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이런 종목 쪽으로의 어떤 순환 반등에 대비를 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시장은 지수가 혼주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가 됩니다만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하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 정도 선에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오히려 다음 주부터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요.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또 다른 멘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변동성이 좀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관세 전쟁이 협상용이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약간의 혼주 장세를 보면서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우리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를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종목별 순환 랠리를 대응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올랐던, 단기간에 크게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전략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장세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올랐던 종목이 그냥 가는 경우는 없어요. 갔다가 상당폭 등락을 거친 후에 재반등에 나서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 뭐 20-30%, 30-40% 급등한 종목은 추경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고, 하지만 그렇게 올랐다가 충분한 눌림이라든가 기간 조정을 보였던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길목을 잡는 그런 순환 랠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종목별 섹터별로 본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레이스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대형주들은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출렁거림이 연출되면서 완만하게 반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AI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이 다음 주부터 좀 더 그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간의 평화협정에 대한 그 윤곽이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반등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HD 현대건설 기계를 대표적인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과 또 전쟁 종전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전쟁은 끝난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반등은 꾸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한두 종목 정도는 잔파동 신경 쓰지 말고 담아두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선 조정 받고 있는 단기 급등에서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조선주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충분하게 하락하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아직은 뭐 반등 모멘텀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났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이런 장기 수혜 낙폭과대 줄로의 순환 반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렇게 선 조정 받은 종목에 대한 관심들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은 여전히 조금 답보 상태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전반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가 매도가 났습니다. 근데 선물 매도 규모라든가 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매도 규모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높지는 않죠. 하지만 매일 사고 파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 자체가 아직은 없다. 이런 수급이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전체로 보게 되면 금융투자라든가 보험단, 투신권들이 매도가 나오죠. 보험단과 투신권들은 대체적으로 전문 프로 투자가들인데 이들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지수의 상방이 쉽게 뚫리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겁니다. 다만 매도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경쟁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기타 금융이라든가 은행권,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기타 법인 같은 일부 섹터들의 일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시장도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가나 주도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산발적인 시세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종목별 순환 랠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급 동향 체크를 통해서 아직은 좀 시장이 조심스럽다라는 신중한 전망도 제시해 주셨고요. 그런 만큼 저희는 다음 시세를 준비하는 섹터들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볼 순서인데요. 오늘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한화 시스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화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이 나타났죠.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꾸준하게 한화 시스템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장 오전장까지만 해도 주가가 거의 뭐 10% 이상까지 강력한 반등세가 나타났었죠. 네. 지금 현재 현대로템 같은 이런 방산주의 실적 호전과 주가 급등을 해서 같이 급등세를 기록을 했다가 오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4분기 실적의 시장 컨센보다 약간 좀 부진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갔다가 다시 되돌리면서 주가가 밀린 그런 흐름이었었죠. 아마도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올랐을 때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만약에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은 아마 매도를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잘하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저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못하신 분들은 어차피 이 종목은 여기서 저점이 만들어진 종목입니다. 이 한화시스템이라는 종목은 단기간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선주들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성장주 맥락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이죠. 올해 성장 잠재력이 더 강력하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 없겠고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전례 좋겠고 매도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중장기 관점에서는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들이 단기 상승에 따른 혼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오션 자체가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오일이 평선 중심의 강력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이런 가운데 지금 HD 한국조선해양도 주가는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기간 조정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하방 경직이 전개가 되고 있죠. 여기서 약간 흘러내리거나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현재 1차 상승 후에 2차 반등이 굉장히 미진하게 나타난 상태에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라든가 조정의 하락 조정폭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약간의 혼주 장세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모멘텀이 나오면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주가의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라든가 어떤 수급이 좀 좋아질 때는 한 번 정도 매수에 가담해 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는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후의 중기 재상승 가능성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자리는 아직은 꽤 차고 있는 섹터가 조선주라는 거. 자,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트룩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현재 생성형 AR 관련주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중소형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주가는 이렇게 강박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종목군들의 경우는 주가가 한 번 정도 훅 밀리거나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주가가 좀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일 정도로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럴 것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생성형 AI 시장에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개별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직은 역시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아직까지 매수를 못했다고 한다면 조금 밀릴 때마다 역시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들은 모두 좀 밀리더라도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시스템과 HD 한국조선해양 저희가 긴 호흡으로 바라보겠고요. 솔트룩스도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장은 저희가 좀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SOS랩이 등장했습니다. 한번 소개를 드렸었고 네. 그리고 긴 시간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오늘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요. 지금 요즘에 시장을 보면서 그 종목들이 생각보다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섹터별로는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섹터가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일단 섹터별로 보지 말고 종목별로 딱 보게 되면 정말 기업의 가치가 장기적인 성장성과 그리고 모멘텀들이 많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섹터별로 보게 되면 언급드렸듯이 조선주가 주도주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그 외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상태인데 로봇 관련주 내에서도 몇 종목만 올라가고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도 몇 종목만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라이다 시장에서 바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런 맥락에서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국내 이제 고정형 라이다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라이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 라이다 시장은 기존의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서 이미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라이다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라이다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이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궤에 들어서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이 로봇 시장의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라이다의 수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겠고요. 여기다 방산 시장 그리고 우주 항공 시장까지 계속해서 커지면서 이 라이다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SOS랩이라는 종목의 이제 가장 강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라이다에 대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콤팩트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고정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그러죠. 원하는 대로 좀 해줘라 라고 하면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바로 라이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시장만 보게 되면 그렇게 볼 건 없습니다만 그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과 더불어서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매출처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현대자동차와 독점 계약을 또 체결했고 또 현대자동차가 생산하고 있는 로봇에도 라이다가 장착이 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영역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공항 같은 데 가가지고도 공항에서도 주차 관리 시스템 같은 쪽에서도 지금 라이다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 인천공항까지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 자체가 올해부터 흑자전을 하면서 내년까지 급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단기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올랐을 때 약간 쉬어가는 와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옆으로 기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오른 종목들을 지금은 쫓아가기는 쉽진 않은데 하지만 얘는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보이고 2차 상승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제 들어갈 만한 위치가 되겠고요. 장대 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약간은 눌림이 나올 때마다 잡아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시장이 조금 복잡한 장세이기 때문에 재상승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눌림과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하게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절대 단기가 좀 더 먼 시각을 보고서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유망한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오늘 종가 15,410원을 고점으로 해서 말씀드렸죠. 약간 눌릴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해보자. 단기 관점보다 긴 관점에서 보자라는 질문을 말씀드렸고 목표가 21,000원, 손저가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다음 시세에 시동을 걸고 있는 SOS랩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의 모멘텀이 함께 더해져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시장에 대해서 이 주요 섹터들, 네. 종목들 함께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료 방송 오셔야 되겠죠? 네. 지금 유튜브 가셔가지고요. 한규수 검색하시면 오늘도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좀 적극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공략해 볼 만한 유망 섹터들을 여러분께 분석드렸고요. 조선주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중요한 섹터들에 대한 분석까지 해드렸으니까 자, 주말 동안 시간 나실 때 무료 방송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사이 유튜브에 한규수 꼭 검색해 보시길 바라고요. 장 마감 후 3시 50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